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또 분석을 해보고 내일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상당히 재미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리면은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는 많다.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해두시고요. 오늘 방송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대 하락, 나스닥 지수는 0.6%대 하락, 다우존스는 0.17%대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긴축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반면에 백신 관련주들,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도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특징이 없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요, 가장 큰 특징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들어서는 상당히 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모습이 이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5월 들어서는 좀 완만하게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음봉일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나와서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매수 물량이 유입이 없어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어쨌든 시장은 좀 재미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각자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요번에도 또다시 별다른 성과를 좀 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로서 앞으로 당분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옐런 재무장관이요, 미국 부채 한도의 디데이가 6월 1일 정도로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제가 이제 5월 달에 시장 전략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좀 좋지 못한 거는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을 때가 가장 좋지 못하고, 그렇지만 결국 또 해결이 되면은 항상 그 이상으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또 최소한 박스권 하단부까지는 하락할 그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촉각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또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아직은 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CPI 이유가 중요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0.25%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면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1155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또 포인트로 삼아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이 3월 경상수지 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무역 수지가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뭔가 좀 바닥을 다졌다, 그런 얘기들도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은
그래도 이제 또 3월달, 4월달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4월 중순부터 좀 쉬어갔지만 이렇게 또 간다면은 또다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도 있겠고,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갭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은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날도 좀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리고 화요일도 음봉, 오늘도 음봉인데 뭔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또 매수 포인트는 서서히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윗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긴축은 이제 거의 종료 사이클에 다 달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조정시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조정시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하자. 이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종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는 건요. 기아가 2.7%대 상승을 하면서 9만원에 마감을 했다는 점이에요. 종가 고가로 9만원. 이게 항상 이렇게 좀 앞자리가 바뀔 때 뭔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10만원대도 좀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현대차그룹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차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 얘기를 드리면서 울산 공장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문을 했었고, 울산 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서 전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결국은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나 국내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에 최대 35% 정도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뭐 앞으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고, 정말 현대 기아차 그룹의 청사진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아 9만원 이고요. 현대차도 21만원. 오늘 그래서 뭐 가격대들을 딱딱 좀 맞춰줬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현대차도 보면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현대오토에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1선 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 신고가를 냈다가 주춤거렸는데, 결국은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주춤거렸을 때 조정시 눈 딱 감고 매수해야 될 그런 업종이다.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7천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관련된 부분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하여서도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정부 쪽과 관련된 뉴스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 한번 좀 깨달아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GS 리테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GS 리테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465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19% 정도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그래서 GS 리테일,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GS 편의점 얼만큼 방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을 가보시면은 정말 손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 뭐 해자로운 도시락 이런 것도 요즘에 점심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에 좀 아이디어로 삼는다면은 이런 좀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뭐 관심 권역으로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다시 한번 아마도 좀 구조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오늘의 뭐 2% 강세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